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할 강의 주제는 예전에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할 강의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제목 들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무조건 뜬다. 다음 시대에 어떤 비즈니스가 오는가? 당연히 애터미가 뜰 수밖에 없죠. 공유 중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어, 화면은 아직 안 떴어요. 공유 그래요? 중입니다. 그렇게만 떴어요. 예. 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은요? 지금도 공유예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공유 중입니다라. 풀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보이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네, 애터미가 왜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유통회사잖아요. 그래서 유통회사의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 지점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통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의 흐름을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기업인데 우리가 기존의 유통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러한 재래시장이 발달돼 있어서 정육점 사장님, 과일가게 사장님, 야채가게 사장님 이렇게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 가지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육점 사장님이 빵이 먹고 싶으면은 빵가게 가서 빵가게 사장님한테 빵을 사서 먹을 수 있었고 빵가게 사장님도 생선이 먹고 싶으면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사서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돈이 선순환이 됐어요. 누구 하나 독식하는 게 아니고 소비하고 또 소득이 되고 소비하고 지출하고 이게 서로가 같이 경제 흐름의 선순환이 잘 일어났었는데 이제 어떠한 형태가 일어났나?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마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게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시장과 다르게 이 쾌적한 환경에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과일 가게든 야채 가게든 모두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들도 그 한 마트에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패션, 잡화, 의류까지도 모든 거를 다 그 대형 할인마트 안에서 그 깨끗한 시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런 곳을 더 이용하고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래시장을 이용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마트를 이용하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순환이 됐었는데 경제 흐름이 근데 이런 대형 할인 마트는 누구만 독식을 하게 되느냐 바로 대형 할인 마트를 차린 그 대표 몇몇의 소수의 임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익이 돌아갔을 때 뭐 부자라고 해서 소비를 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더 많이 생필품을 산다든지 먹는 것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수의 몇몇만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경제적으로 부의 집중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할인마트도 이제는 이익이 안 난다고 하죠. 이거는 조금 전에 된 기사인데도 이미 이제 대형 마트는 어, 다 이제 좋은 시기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바뀐 소비 문화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보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라고 이미 뉴스에 나왔고 코로나 시기 이후로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딜 나가서 사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뭘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 바로바로 배송이 집 앞까지 딱딱 오는 그러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통 채널 거래 규모 비교만 보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이 46조 9천억, 뭐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이제 대형 할인마트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지만 지금 이 기준은 14년도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저 때는 또 코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출 성장률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 17.5%, 뭐 백화점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온라인 매장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장도 계속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이제 무점포 시대라고 해서 점포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페도 무인 카페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여러 군것질을 파는 곳도 그냥 무인 슈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점포가 점차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온라인 쇼핑몰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거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뜻은 승강장, 기차역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봤을 때도 기차역이나 공항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교통수단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비즈니스 형태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있을 때보다 10사람, 뭐 100명, 1000명, 10,000명 그런 많은 인구 집중이 되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서 그 공간에서는 비즈니스 형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항도 그냥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교통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입점되어 있는 면세점이나 그리고 각종 시설, 그리고 뭐 카페, 뭐 먹거리 등등 그런 가게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지출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를 들 때 이 플랫폼 시대에는 네이버, 구글, 여러 플랫폼 회사들이 있지만 더 친숙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을 예로 많이 듭니다. 이 카카오톡은 우리에게 무료 채팅 서비스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건당 얼마를 줬을 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카카오톡을 창시한 그 대표자가 그 앱을 개발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 앱을 배포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아냥됐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 앱을 왜 무료로 사람들에게 풀어줬을까? 얼마 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모두와의 예상과는 달리 이 카카오톡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죠. 왜죠?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초대형 플랫폼. 지금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카카오톡 이용 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외국 분들은 종종 있으시나 한국 사람이라면 카카오톡 없는 분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 안 하면 채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하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 카톡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하고 있어요. 멀리 있든 어디에 있든. 그러다 보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그런 플랫폼, 승강장 역할을 카카오톡이 보이지 않는 승강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면 많은 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똑똑하게 뭐 티, 내비, 뭐 금융권도 페이나 뱅크 또 여러 가지 뭐 쇼핑하는 거, 배달까지 모든 거를 다 이 안에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돈을 벌어 가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카카오톡을 창시한 대표자와 그 몇몇 주주들이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주주들과 대표들이 돈을 벌어갈 때 우리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 너무 당연하게 나는 필요한 걸 이용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카카오톡 너네만 돈을 벌어? 나는 돈을 쓰는데 왜 너만 돈을 벌어가는 거야? 라고 아무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매하고 필요한 편리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애터미는 다릅니다. 애터미는 플랫폼이에요. 애터미도 플랫폼이죠. 그 안에 모든 생필품이 다 들어있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애터미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몇몇 소수만 이익을 독식을 했다면 애터미는 다릅니다. 바로 플랫폼의 다음 비즈니스 형태,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로 애터미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뜨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라고 한 뜻이 저는 몰랐는데 다음에 올,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그런 초대형 플랫폼을 다음 시대에 올, 다음 플랫폼 비즈니스로 애터미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플랫폼 시대를 뛰어넘을 차세대 비즈니스 애터미는요. 애터미라는 그 쇼핑몰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도 우리는 그저 지출로 끝났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를 사는 데에서 그쳤다는 거죠. 그 많은 터미널들이 APPB,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로 우리 각자의 소비자들이 각자의 쇼핑몰이 주인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준 거예요, 애터미가. 그래서 이 애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 올 때마다 이제 조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소비하고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지출에 있어서 돈이 들어올 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다음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구매하면서도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애터미 비즈니스가 더 커지는 건 시간 문제다. 정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전에는 돈을 주지 않는 마트를 우리가 계속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이 없었어요. 왜냐? 돈을 주는 마트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서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가 나타났잖아요. 돈을 주는 마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돈 맛을 본 소비자들은 그 전에 있던 유통을 이용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일이 바로 우리 사업자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다른 함께 애터미인들이 전 세계로 알리면서 이제 애터미가 돈 주는 마트로 인식되는 그런 차세대 비즈니스로는 알려지는 게 시간 문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우리가 지금 돌아봤을 때 내 과거가 뭔가 뛰어났다거나 뭔가 성공한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좋겠지만,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성공을 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없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처럼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지금을 시작해서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자, 많은 일에는 타이밍이란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하게 된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지만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3년 뒤에, 5년 뒤에, 난 10년 뒤에 할 거야.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5년 뒤에 하셔도 10년 뒤에 하셔도 20년 뒤에 하셔도 애터미는 일반 사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누구나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 글귀에 공감이 된다는 것은 최근에 석정 사장님을 후원하다가 후원 동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석정 사장님의 파트너분이셨던 어떠한 파트너분께서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6, 7년 전에 이미 애터미인을 만나셨더라고요. 친구 어머니셨던 그분은 6년이 지난 후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 그 친구 어머니께서 손을 내밀면서 나랑 같이 성공하자, 애터미로 성공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생각이 없었대요. 그리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호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6,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친구 어머니는 얘기해도 되죠? 유석영 크라운 마스터님입니다. 그래서 유석영 크라운 마스터님은 크라운이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고 이미 월 몇 천만 원의 엄청난 시스템 성공자가 되신 거죠. 시스템 소득 성공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장님은 그때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그때 손을 내미셨을 때 사장님이 손을 잡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근데 석정 사장님이 이렇게 지금은 대단한 성공자는 아니지만 성공을 해가고 있는 이분의 손을 지금 내밀었는데 잡지 않으신다면 사장님은 5, 6년 뒤에도 또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사장님께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지금 잡지 않으시면은 사장님은 또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를 알아보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애터미라는 대단한 사업을 권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데 애터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언제 시작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으나 누구랑 하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권할 때 그리고 권함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분이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신뢰가 된다면 꼭 그 손을 붙잡고 가신다면 누구나 이 차세대 비즈니스 다음 시대에 올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모두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현 사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애터미 비즈니스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소비자로 애터미에서 물건을 사야만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들으면서 더 잘 알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1분 스피치와 함께 강의를 듣고 나누실 말씀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스피치 하실 분, 성함 말씀하시고. 정성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신나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인생 시나리오 서상진입니다. 네, 오늘 김지원 사장님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지원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애터미 도구에 대한 성공의 확신으로 100% 확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터미와 함께 꿈을 꾸고 있고요. 예, 오늘 김지원 사장님이 강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저도 차세대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플랫폼이 내 거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흥분되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내 거라는 사실이죠. 서상진이 거라고 하는 사실. 내 플랫폼 안에 전 세계를 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소비자인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쇼핑몰 플랫폼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요. 이미 성공자들이 글로벌로 10,000명이고 그죠?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상이 글로벌로 10,000명이고 이미 1억 이상 성공자들이 되신 분이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할 거고 그걸 가장 많은 성공자를 베이스로 초인류 기업으로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될 거라는 데 대해서 우리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될 거라는 데 대해서 저도 확신을 하며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 확신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우리 서상진 사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1분 스피치와 또 강의 소감 나눠주실 분 상황 말씀하시고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오늘 우리 김지은 사장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좀 용기 있게 좀 사업을 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말, 그 말이 또 좀 더 많이 와 닿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작년보다는 제가 조금 더 확신이 더 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정말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딱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좋은 관계로만 하고 이게 서로 어떤 좀 부담감 주지 않고 관계만 형성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물론 그 사람도 동생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애터미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더 깊게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준 우리 김지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숙 사장님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사업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인드가 생기기까지는 이런 미팅 자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셨기에 또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또 이런 자세가 태도가 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피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한 분만 더 1분 스피치.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는 전라도 강주입니다. 멀리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지은 사장님, 미모, 강의 모든 거 완벽하게 잘 강의해 주신 거 오늘 듣다 보니 모든 일에는 타임이 있다는 저도 이 문구가 정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도 일찍 정보를 받아 들었지만 정보를 제대로 못 전달받고 제품만 좋은 거에 미쳐서 제품만 팔러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팔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정부 얼마나 이 정보도 중요한지 제가 세미나에 와서 보니 이제 제대로 보고 우리 애터미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우리 애터미의 이 다음 세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정말 잘 이 갖춰진 이 애터미를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잘 만들어서 제품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애터미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김지은 사장님 이 강의가 너무 또 다시 한번 이 애터미를 만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 그냥 막 지금도 막 가슴이 열정이 저도 타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머리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애터미에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더 이제 우리 김지은 사장님처럼 젊은 친구들을 지금은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요. 이거 하는 세대가 와야 됩니다. 이거 하는 세대. 근데 저랑 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냥 갖다 주는 세대에 제가 갖다 주다 보니까 계속 진짜 어쩔 때는 이 한 오전 정도를 이렇게 주문해 주다가 끝나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 근데 안 되겠다. 우리 김지은 사장님처럼 정말 예쁘고 이 스마트한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잘 갖춰줘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김지은 사장님 강의도 좋았고 우리 김지은 사장님 자랑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줌에 김지은 사장님처럼 잘 갖춰진 젊은 세대 리더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애터미 사업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굉장한 부담이었는데 제가 안 왔으면 하는 그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터미를 알았다는 게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강민수 국장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액션 5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제품 애용을 하겠습니다. 네, 평소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정말 감동했던 제품이구나. 남다르게 또 나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 있으시면 성함 말씀하시고 나눠주시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또 누가 있었나요? 국장님 하시면 됩니다. 네. 저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드라이어 자랑을 좀 하려고 이 시간을 계속 기다렸는데요. 진짜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가 3개나 있는데 첫 번째 온도로 하니까 딱 우리 주은이한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제 3번째 온도로 놓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평소보다 더 빨리 마르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그때 앞에 나오셨던 그 단발머리 분은 뭐 1분 몇 초에 머리가 다 말랐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완전히 제가 머리가 조금 더 길잖아요. 근데 완전히 말려가지고 묶을 정도로 저는 조금이라도 안 마른 부분이 있으면은 머리를 안 묶거든요. 완전 자연으로 더 말리고 나서 묶는데 완전히 다 묶을 정도로 말리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 근데 내가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재려고 이게 머리를 평소보다 뭐 더 빨리빨리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고 평소랑 비슷하게 좀 정말 여유를 가지고 말렸어요. 근데 완전히 파삭파삭하게 머리가 마르는 데까지 5분, 딱 5분 걸렸어요. 딱 5분. 눌러놓고 드라이기를 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가 되게 바람이 강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빨리 마르고 그리고 두피 말리는 거 이렇게 큰 거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말렸냐면 두피 말리는 그 큰 걸로 머리를 이렇게 거의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두피에 딱 대요. 그래서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말리기도 너무 편하고 너무 빨리 마르고 진짜
진짜 너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구입하지 않았는데 이명하 팀장님이 구입하셔서 사무실에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봤는데 명하 팀장님은 한 1분 정도에 다 말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른 머리에 그냥 이제 해봤는데 굉장히 바람은 센데 부드러운 느낌이더라고요. 우리가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센데 막 센 바람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부드러운데 세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까지 체험했습니다. 저도 빨리 구매해서 젖은 머리 한번 말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스피치 하실 분? 네, 서성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씻기 싫으시죠? 근데 얼른 씻는 걸 기다려 보신 적이 계시나요? 왜냐하면 저녁에 씻고 나서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를 바르고 싶은 마음에 안 씻고 바를 수는 없잖아요. 예, 가끔 씻기 싫을 때는 필링 패드로 이렇게 한 장 내지는 2장으로 이렇게 얼굴을 닦고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를 바르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씻고 나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를 게 기다려지니까 얼른 씻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녁에 씻기 싫으신 분들은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기다려지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24K 골드 사용을 했었는데 얼굴은 제가 충분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극한 효과를 내가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미 좋은 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손에다가 그걸 발라본 적이 있어요. 발라봤는데 제 손은 진짜 좀 안 이뻐요. 안 이쁘고 거칠고 제가 관리를 워낙 안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제 파트너님이 손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 발라봤더니 하루 종일 촉촉하더라고요. 정말 24K 골드를 여기에다 발랐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24K 골드가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하는 게 그날 제가 느꼈습니다. 네, 또 다른 스피치 하실 분? 제품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홍삼을 지금 꾸준히 먹고 있는 이유가 손발이 차거든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이 홍삼에 그 따뜻한 성질이 있다고 해서 먹게 됐는데 또 사포닌 성분이 혈행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 주일에 제 친구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걔가 야, 네 손 되게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나 너 손 왜 이렇게 차가워? 이 말이 익숙했지. 너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한 거는 그냥 홍삼을 꾸준히 한 푸씩 먹었다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혈행이 잘 개선이 안 됐었는데 아마 홍삼으로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따뜻해지니까는 그 친구들 손 잡아주면서 녹여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항상 제가 다른 친구 손을 잡으면서 네 손 따뜻하다 이렇게 만진 적은 있어도 제가 녹여준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이나 수족냉증 있으신 고객들 주변에 계시면은 항상 꾸준히 드시는 것도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손발이 차가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그게 홍삼 덕분이기도 하겠죠. 네, 다음 제품 외형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전 중이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한 분이라니까 욕심이 확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리 다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회복이 딴 사람보다 굉장히 사실은 빠른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오늘 또 그 검진인 줄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따가 급하게 갔는데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왜냐면 제가 그 부러질 당시에 그때는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가 마이너스 2점 몇이었어요. 거의 3이 가까웠어요. 그거는 저도 몰랐는데 마이너스 3 정도가 되면은 골다공증이래요. 그래서 그때 비타민 D 주사도 맞고 했지만 제가 계속 트리플 칼슘을 먹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또 검사를 했어요. 저번에 빼고 나서 바로 검사했을 때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1.8인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오늘 또 검사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칼슘 처방해준다고 하셨을 때 제가 뭐 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웃으시면서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제품 트리플 칼슘을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처방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꾸준히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때 1.8인가 그랬었는데 오늘은 1.122, 1.2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좋긴 좋은가 보네요. 이래서 제가 팜플렛 하나 드리고 사진도 한 방 또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거에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왔는데 진짜 제가 우리 언니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 칼슘을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진짜 알이 커요. 뭐 정말 싸게 3,000원에 산다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못 먹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제가 먹으려고 4등분을 잘랐어요. 4등분을. 4등분을 잘라서 먹는데 그게 이렇게 자른 면이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목에 상처 나면 더 비용이 더 발생한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 트리플 칼슘을 먹자. 이랬더니 언니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알이 확실히 작네 이랬거든요. 제가 그거 먹고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요번에 노니가 파우치로 나왔잖아요. 근데 노니 파우치로 나온 거를 출시하는 걸 보고 제가 또 노니 병으로 주문했습니다. 계속 먹다가 제가 사실은 안 먹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먹다 보니까 또 밀린 거예요.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 염증 이런 것도 아직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노니를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병으로 된 걸 또 주문해서 진짜 마지막에 만큼 남은 거, 그 전에 먹던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원샷해서 먹었어요. 찌꺼기까지 막 했어. 근데 그게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냉장고에 넣어놨지만 아무 문제 없이 발효 논이 아닙니까? 숙성이 돼서 더 맛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더 달콤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진짜 상온에서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애터미가 짱입니다. 2가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경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참 주경호 사장님의 장점은 그러니까 저는 주경호 사장님이 이렇게 스피치하거나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근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주경호 사장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칼슘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잘 구입해놓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어지는 제품 중에 칼슘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실 때 방금 얼른 하나 먹었어요. 하나를 꺼내서. 그리고 또 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언니를 어제 이제 배원주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노니를 끊을래 애플펜 지금 2가지를 먹고 계세요. 배원주 사장님이 여러 가지 먹는데 그중에 노니와 애플펜을 먹고 있는데 노니를 끊을래 애플펜을 끊을래 하면은 노니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니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시고 그 노니는 염증에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빼먹긴 하지만. 네. 다음 스피치 하실 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 이거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읽어주셨던 즐기고 사랑하고 열망하라 멘탈의 연금술 석정 사장님이 읽어주셨는데 이게 진짜 애터미 사업에서 멘탈 관리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사업은 누군가의 경쟁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합력을 하면은 합력을 했지 절대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정말 좋은데 근데 다만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사업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분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 관리가 참 필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힘든 과정도 즐기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하다가
또 벼르고 갔던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문을 빨리 닫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제 허탕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막 피해 다니신다면서 오늘도 시간 내서 갔는데 문을 닫고 가셨다고 빨리 아무래도 피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날도 있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안성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 안성으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갈 때 거의 1시간 정도가 더 걸리는데 전철을 타고 평택역까지 갔다가 근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던 그분이 그 당일에 취소를 한 거예요. 제가 다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 완전히 허탕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처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결국 못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런 날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너는 너 할 일을 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겪은 그 경험을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문 닫고 갔지만 괜찮다. 저는 안성까지 갔는데도 그 파트너분을 못 만나고 한 분도 못 만나고 그냥 터덜터덜 돌아왔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그랬던 적이 있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 경험조차도 감사하다. 내 파트너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잖아요. 저한테는 허탕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되는 날, 안 되는 날,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다. 그리고 그 안 되는 날도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힘든 과정에서도 내가 즐기고 사랑하고 열망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현 사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또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 한 분만 더 해주실 분 있나요? 네, 네, 서상진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영상 하나 하겠습니다. 필리핀 석세스 아카데미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필리핀 석세스 아카데미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영어로 막 하니까 다는 못 보고요. 통역을 대동해서 박정수 임페리얼이 이렇게 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도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미국 해외에서도 석세스 아카데미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걸 보면서 번뜩 우리 애터미 사업은 그냥 회사에서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성공자들이 한 거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뭐 새로운 거 막 이렇게 개발할 필요 없이 이미 성공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박정수 임페리얼이 초기에 회장님이 강의를 다 하셨을 때 그때 만약에 회장님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회장님이 만약에 쓰러지시면 자기가 이제 초창기 멤버였으니까 내가 회사 설명도 하고 제품 설명도 하고 마케팅 플랜도 하고 비전도 설명하고 내가 다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장님의 그 똑같은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미나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지만은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르게 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들리지만 그래도 그걸 만약에 나보고 해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강의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면은 내가 저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주신 영상이죠. 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네, 임진구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저께 제품을 두 곳에 전달했는데,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전달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전에는 제품을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뒤늦게 또 주문했는 제품도 있고 이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제품을 전달해드리고, 또,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약을 뭐, 한두 가지 드시는 게 아니고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나빠서 위장약을 병원에서 처방해가 내 드시면은 아마 더 나중에, 약을 계속 먹으면 안 좋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데일리 케어 있잖아요. 그거를 드리면서 요거를 요거를 매일 드시는 게 아니고 위가 안 좋을 때 한 번씩 한번 드셔보시라고. 드셔보면 아마 아주 효과가 좋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드리고 다른 제품도 소개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했어요. 석진 사장하고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홈쇼핑 이런 데서 물건을 1년치씩 막 이렇게 사놔놓고 드시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애템으로 체인지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로그인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문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주문해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 과정의 재정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봐드릴 테니까 네, 꼭 애터미로다가 그동안에 쓰시던가 하나하나 체인지해가지고 써보시라고 그래 하면은 나중에 또 소득도 창출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하나 바꾸시는 거예요. 물건이 처음에는 유선이 하나만 들어가다 2개 들어가다 지금은 뭐 한 5-6가지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는 정말 이런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한 분은 주문했는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집으로다가 그때 우리 그 비타민 파워 그거 6개월치 하고 아이루테인 2개 하고 이렇게 6개월치를 할부로다가 6개월 끊어가지고 전부 다 6개월 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집으로 보내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제 가입을 저는 유도할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제가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켜서 갖다 주려고 하니까는 뭐 직장을 다니시니까는 네 바쁘다 하고 이렇게 차일피리 미루다 보니까는 저도 마음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자꾸 이거 제품을 드셔보고 효과를 봐야지만이 또 내가 소개도 해달라 할 수 있고 이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는 뭐 1시간 넘게 가는데 제가 전화해가 갔어요. 집으로 가가 기다리니까 아직 직장에서 퇴근을 안 했다 하더라고. 집에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린다 하길래 제가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차에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저는 그 집도 처음 가봤죠.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얘기하다가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집은 누추하지만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합시다 하길래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서 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처음 방문하는데 제가 준비도 그냥 뭐 이렇게 화장지라도 뭐라도 사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집에까지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 저의 불찰이죠. 항상 준비가 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항상 준비를 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봤고 이제 가입을 유도하니까는 자기 시동생이 애터미를 한대요.
그 시동생한테도 가입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겠느냐. 그냥 가입 안 하고 그냥 주문해가 쓰게 하길래 일단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물러서고 다음에 좀 더 친분이 이렇게 돈독해지면은 또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어저께 두 군데 다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전달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근 사장님. 한 분은 꾸준히 후속해서 더 많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후속하지 않으면 그 제품도 안 쓰더라고, 쓰던 제품도. 근데 저도 이제 이제 소비자 중에 한 분, 처음에는 화장품도 뭐 20년간 어디 화장품을 썼는데 어떻게 바꾸냐 그러더니 한번 바꾸기 시작하고 계속 후속하니까 지금은 앱솔루트 다 쓰고 있는 소비자도 있고, 이제 다른 제품도 쓰고 있는 소비자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후속밖에 없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김지은 사장님이 내 할 일을 한 거다. 그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저도 어제 이제 신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 내내 되게 뚱하신 거예요. 좀 약간 표정이 화난 것 같은 표정이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잔 소리 안 하고 이만 일어나잔 소리 안 하고 그러길래 계속 내 말을 이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뚱 하고 계시다가 막 어디랑가 전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애터미 알아? 엄마랑 누나랑 동생이랑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애터미 가입했어? 이제는 무조건 여기서 생필품 써. 그러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5명을 가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샴푸랑 칫솔 치약, 화장지 이런 거 다 애터미 써. 그러시면서 그래야지 이제 6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이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잘 듣고 계시는지 이런 눈치 볼 필요 진짜 없겠다. 예전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은 뭐 리액션에 따라서 내가 더 준비된 말이 있지만은 멈추기도 하고 조금 리액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저분이 지금 겉으로 표현하는 그 리액션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찐 마음이랑은 다를 수 있겠다. 그냥 무작정 준비된 거 다 성실하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지은 사장님 말씀처럼 그냥 내 지금 일에만 충실하면 결국에 온다. 그리고 김지은 사장님 말씀 듣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헛수고를 해도 헛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성공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헛수고를 안 할까? 그렇게 요리조리 너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성공이 되게 느리세요. 그래서 진짜 무조건 내가 할 일 정해놓고 헛수고 많이 하다 보면 더 빠르게 성공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이제 100%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뚱한 게 아니었고 원래 시크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말자. 저도 이렇게 사업 설명하다 보면 반응이 별로 없으면 제가 괜히 주눅 들고 여기서 멈춰야 되나 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 할 일 하자. 네, 오늘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아쉬운 분 계시나요? 저요. 사장님. 예, 저기 강민수 너무 국장님 아쉽습니다. 하시고 서장진 사장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술을 앞두신 이거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만 진단을 받았던 70대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우리 애터미 해모임, 콜라겐, 단백질, 토마신 이렇게 드시고 수술을 안 해도 될 만큼 정말 완전히 좋아지셔 버린 거예요. 제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70대가 넘으셔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전달은 안 했어요. 제 바로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전달이 됐는데 이렇게 해모임, 토마신, 콜라겐, 단백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형제들 모임이 있는데 아니 70 넘은 노인네가 누나는 뭐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좋아졌냐고 해가지고 형제들 5명인가 아주 단백질이며 뭐며 똑같이 막 6박스씩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우리 제품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옆에서도 지금 수술을 앞두고 오늘 MRI를 찍으러 가신 분이 계셔요. 70대 넘으셨어요. 그분도. 근데 이분은 자기 생각에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전달해주고 싶은데 전달을 이분도 똑같은 상황인데 일단은 말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단백질이 피부가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토피나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이상한 피부였는데 피부질이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그런 피부였는데 우리 단백질을 먹고 피부가 완전히 이렇게 매끄러운 피부로 됐어요. 이것도 꿀팁이고요. 또 피로부팩 나이 42살 된 젊은 친구잖아요. 이 친구한테 피로부팩을 전달을 해줬어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이 친구 이제 빌려줬어요. 사실은 제품을 센터에 있는 걸 갖고 가서 써보고 가져와 했더니 공짜잖아요. 갖고 와서 그 대신 날마다 해야 돼. 그랬더니 한 처음 하고도 첫날 하고도 모공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첫날은 그렇게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공 줄어들었고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요. 팔자주름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42살 먹은 친구가 뭐 팔자주름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라 했거든요. 제가 특별히 팔자주름 잘 관찰해라. 잘 관찰해라 했더니 그런 소비자가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피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 70대 그 어르신은 정말 이제 그 제품은 평생 쓰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치. 우리 서상규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인생 시나리오 서상진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발표할 건 제품 전달입니다. 예, 파워 비타 에너지를 제가 재고로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친동생, 막내 동생이 3개를 어제 딱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3개가,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들한테 갖다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는 파주에 있고, 하나는 용인에 있고, 이걸 택배로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조카들 보고 싶은 마음에, 파주로 갔습니다. 파주로 가서, 전해주고, 또 용인으로 가서 전해줬습니다. 전달해주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얼른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전달해줬고요. 또한 그걸 또 열심히 가지고 달려온 삼촌의 마음을 전달을 했고요. 비록, 내일 부엌가 세미나, 토요 부엌가 세미나 초대에도 실패를 하고, 추가 제품 더 구매받는 것도 실패했지만 먼 거리를 달리고 그렇게 했긴 했지만 틀림없이 삼촌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리라고 보고 언젠가 초대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김지원 사장님 또 우리 남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서상윤 사장님이 할 일을 하신 거니까 네, 분명히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미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에너지 있는 하루,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회사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사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속이며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